네, 오늘 시장 등락의 폭이 굉장히 넓었고 또 하락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수급이 어떻게 얼마나 몰리느냐가 또 중요할 텐데 그 수급의 흐름을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SP인베스트먼트 본부장, 공대원 DW 투자클럽 대표, 이건희 주식투자 대표님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수급 로드맵에는 어떤 종목들이 분포가 돼 있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로드맵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수급 로드맵 한미 반도체로 시작을 해서요. 조선주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반도체주도 보이고 전쟁 관련주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주사위를 돌려서 각 대표님들, 본부장님들은 어떻게 좀 종목들을 분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노란색 이주호 본부장님의 주사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주사위. 자, 숫자 6이 나왔습니다. 6칸을 이동해 보면요. 자, HD 현대중공업이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종목별로 조금 장중에 흐름이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네, 우선은 뭐 개별적인 이슈가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원자력 추진선과 관련된 부분인데 미국 성급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라는 소식.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선박 기술이 요즘에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해상 SMR 이런 모멘텀까지 나왔고요. 사실은 지금 올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LNG 선박을 4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모멘텀도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런 거죠. 미국발 LNG 운반선이 발주가 되면서 사실 선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조선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지금 HD현대중공업이 오늘 그 선사들 중에서 가장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삼성중공업이 좀 힘을 냈지만 그 결과적으로 봤을 때 HD현대중공업이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왔다.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조선 쪽에는 성과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적으로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고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 조선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빛나는 이런 섹터 중에 한 종목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4%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이 내일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 52만 원, 50만 원대, 52만 원대를 약간 박스권 하단으로 삼고서 지금 50만 원 초반 근처만 오면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조선주 뭐 사실 작년에 굉장한 랠리가 나왔었고요. 고점을 만든 이후에 지금 횡보하면서 지금 박스권 형태에 갇혀 있는 모습인데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지금 의미 있는 밑꼬리와 함께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 사실 조선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뭐 HD현대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다른 삼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다 수급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급들을 봤을 때 외국인들은 사실 지금 코스피를 팔고 있지만 그 와중에 조선 섹터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외국인들이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매수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오늘 뭐 조선 기자재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대형주 단에서 특히나 선사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그동안 주가가 많이 못 가고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는다면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또 수급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내일 장에서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분의 종목을 보도록 할 텐데 다음으로는 공대원 대표님의 주사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돌려보겠습니다. 네, 숫자 2가 나왔습니다. 바로 두 칸을 이동해서요. 현대건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 측면에서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는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현대건설 하면은 원전과 대미투자 특별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 오늘 일단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가 됐죠. 예. 그 여파로 인해서 조선이나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온 것 같고 지금 3월 19일 날 미국과 일본이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프로젝트 2차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빠르게 속도 내면서 좀 통과를 시켰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3월 12일 날 본회의도 지금 안건이 처리될 그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나 조선 쪽이 좀 부각받는 모습이고 그리고 3월 23일 날에도 여야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의회를 방문해서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에 원전을 좀 들고 갈 예정으로 알려져 있어서 지금 오늘 물론 8% 정도로 하락세를 보였지만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 하락에 비해서 조정폭은 적은데 이걸 긍정적 신호로 봐서 내일 시장 좀 매수 의견으로 봐도 될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중동에 수주한 이력이 있는데요. 사우디가 최근에 데이터 센터를 증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데이터 센터를 증축하게 되면은 원전을 꼭 필요로 건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울러서 수급 쪽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1,850억 정도 외국인이 2월 9일부터 3월 9일까지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고 또한 기술적 분석에서 하단 보시면요. 외국인의 비중이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19% 정도였는데 점진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현재는 25% 부근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 지금 재무 역시 영업이익이 6천억까지 전망되고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추세도 우상향 국면이라서 눌릴 때마다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를 봤을 때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저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다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님의 빨간색 말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이동해 볼 텐데요. 돌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 4가 나왔습니다. 4칸을 이동해서 가장 위에 있는 셀트리온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사도 또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는데 이 셀트리온 종목 어떻게 좀 보시겠습니까? 일단은 누가 봐도 지금 셀트리온이 하락했던 이유는 회사 단연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리스크로 하락했다라는 부분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보시면 한 달 내내 외국인들이 조용히 야금야금 쓸어모으는 주식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오늘 코스피에서 그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아대는데도 셀트리온 주식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흐름을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가 1,200만 주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자사주 소각 소식이 나왔죠. 74%에 해당하는 약 911만 주를 소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을 하면 발행 주식수 감소에 따라서 대주주 지분율에 높이는 이러한 작업이 아닐까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는데 20만 원대에서는 계속해서 무난하게 올해 이렇게 진행될 과정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실적이고 지금 주주 환원 정책이 지속되고 있지만 최대 주주인 셀트리온 홀딩스의 또 최대 주주 98% 지분을 가지고 있는 서정진 회장의 연세가 70세라는 점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셀트리온 기업 입장에서는 현재 주가를 상승시키기보다는 지금 셀트리온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홀딩스를 아무래도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나스닥 쪽에 상장을 하면서 이러한 지금 상속세가 7조 원에 지금 달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을 덜 만한 전략을 앞으로 단기적 1년에서 2년 사이에 좀 가파르게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예전에 또 이제 이건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지금 그 차트로 봤을 때 그 20만 원 선, 20만 3천 원 정도를 단기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20만 원대에서는 계속해서 셀트리온을 모아가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종목 자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또는 반대로 한번 모멘텀이 터지면 순식간에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한 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좀 가파르게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초점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적응하실 수가 있겠는데 지금 셀트리온 자체는 이전처럼 어떻게 성장성이 부여가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이미 대기업이 되었고 세계 속에서 차근차근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이제 잘 모이기만 하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네. 내일장에는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을지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관망하는 게 좋을지 어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내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분할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을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북미에 이어서 아시아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싱가포르 쪽에서 점유율이 90%가 나왔습니다.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도 지금 약 70% 이상 넘어간 상태고요. 램시마뿐만 아니라 류플라이마까지 지금 셀트리온 자체가 일전에는 좀 수요를 높여가면서 물량 싸움을 통해서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굉장히 가격이 비싼 고부가 마진이 좀 가격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이러한 제품군들 중심으로 라인을 변경시키고 있거든요. 아마 2030년도까지 지금 고부가 마진에 관한 이러한 매출 비중을 아마 60%를 넘길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가면 갈수록 지금과 같은 인기를 자랑한다고 했을 때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해서 터질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업황 탄력에 따른 상승 모멘텀도 충분히 부각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장에도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세 분께서 첫 번째 종목으로 골라주신 부분 현대건설, 셀트리온, HD현대중공업 모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이주호 본부장님의 순서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주사위. 숫자 4가 나왔습니다. 4칸 이동을 해서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익 IPS가 나왔습니다.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이 나왔는데 오늘 큰 폭의 하락이 있긴 했지만 기관의 매수가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지금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주들이 굉장히 3월달 들어와서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사실 오늘 좀 쉬어갔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못 사신 분들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내일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거기에 이제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됐는지는 내일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코스닥 150에 있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사실상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지금 반도체 코스닥 소부장주들은 굉장히 상승세를 이어갔거든요. 그리고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요. 또 탄력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사실 리노공업이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시총 1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가 이제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시총 2위인데 지금 재밌는 것이 지금 리노공업과 원익 IPS의 이제 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이게 미래에셋 자산운용이랑 삼성 자산운용 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익 IPS는 거기에 하나 더해서 삼성전자의 지분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산운용사들 지분도 들어와 있는데 지금 원익 IPS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7.5% 직접적으로 지분을 투자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코스닥에 액티브 ETF가 출시되었을 때 원익 IPS가 거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해 보고 있고요. 화면 보시면은 지금 뭐 삼성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지분 투자한 이유에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산운용사에서 지금 ETF 상품을 출시를 하기 때문에 저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타임이라던가 이제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출시를 하는 거긴 하지만 삼성 자산운용의 투자, 그다음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투자 분명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수급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액티브 ETF와 겨냥돼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굉장히 시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일 세론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러한 고민도 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 최근에 시장 하락의 이유가 반도체 업황이라던가 뭐 실적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 이슈 때문에 지금 하락이 나왔고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반도체 업황이 꺾였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코스닥 ETF, 액티브 ETF 상장이 되는 내일과 동시에
지금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저는 원익 IPS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HBM 라인 증설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또 지분을 7.5%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착 장비나 식각 장비를 통해서 납품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증설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요. 또한 만약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추가 칩 수주가 나오게 된다면 그에 대한 수혜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원익 IPS가 만약에 이번에 강한 랠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리노공업을 좀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동공업도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그 종목을 따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국내 증시 하락이 반도체 업황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메모리 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은 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지금 사실 메모리 가격 자체가 꺾이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고, 물론 칩에 대한 부분들도 새로운 칩들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하거든요.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추론에 특화된 새로운 칩을 또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이 AI 패권을 누가 주도하냐의 싸움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경쟁 구도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두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가장 크거든요.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가. 근데 만약에 빅테크 기업들이 경쟁을 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공급처가 다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HBM 라인 말고 기존의 디램이랑 낸드 플래시 증설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가격 상승 그리고 이 사이클을 계속적으로 즐기려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원익 IPS도 그의 밑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주호 본부장님의 의견을 좀 종합했을 때 지금 거의 내일은 매수로 의견을 내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예. 사실 지금 반도체 코스닥 소부장 기업들이 대부분 다 신고가 영역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좀 망설이실 수도 있고 좀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코스닥 정부에서 코스닥을 3천을 보낸다라고 했고 또 코스닥 부양 의지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피 오른 거에 비하면은 코스닥은 아직 한참 많이 못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코스닥 150 안에 있는 종목 중에 가장 많은 게 반도체 소부장이고요. 물론 제약바이오도 있지만은 어쨌든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과 제약바이오와 이렇게 다 두루두루 올라가줘야지 지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부양 의지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매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매수 의견까지 저희가 함께 들어봤고요. 자, 다음 종목 공대원 대표님의 말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를 이동해 보도록 하죠. 돌려 주사위. 자, 주사위 숫자가 5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에서 5칸을 이동해서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확인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 장중에 차트를 봤을 때 8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쭉 내려와서 이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오늘 장중에 두 자릿수 이상까지 뭐 19%까지 급등했다가 예. 일부 좀 토해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유가가 119 배럴당 119달러까지 올라가다가 사우디 측에서 정유를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유가가 다시 뭐 10%대까지 가라앉으면서 기술주들이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서 천연가스 역시 한 9% 정도 올랐는데 지금 영국에서 한 이틀 정도의 비축분밖에 없다라고 하죠. 비상이 걸려서 9% 정도 올라간 그런 모습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LNG 관련주도 되고 식량 관련주도 돼서 사실 천연가스가 올라가면은 이제 LNG 가스전 수익이 마진 개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식량 관련주도 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요, 그럼 수익 개선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어서 주가가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오늘 그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좋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외신에 따르면은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까지 국제 유가가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은 뭐 배럴당
달러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그런 상황이라서요. 예. 다른 각국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연가스 역시 이틀분밖에 안 남은 그런 상황이라서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수혜를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내일 시장에서 좀 어떻게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해봐도 될지 아니면 조금은 바라보는 게 좋을지 어떤 의견이실까요? 매수 의견 드리도록 매수 의견.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기관 역시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한 달 동안 누적이 한 1,3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금프라든지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등도 지금 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시장 장세를 확인해 본다면은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죠. 그리고 조선주가 올라가면 LNG도 같이 좀 수요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매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엔 또 어떤 의견을 주실지 저희가 바로 다음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건희 대표님의 빨간색 말을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 주사위. 자, 이건희 대표의 주사위 숫자 5가 나왔습니다. 함께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자, 가장 구석으로 이동해서 알지노믹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지노믹스 새내기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관의 매수가 그래도 3거래일 연속 계속 들어오기도 해서 이때 방향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좀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나마 특징주를 잘 포착할 수 있었던 게 바이오주가 제일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손절 크게 나갔었는데 예. 결국에는 바이오주로 다 살려냈고, 그런데 좀 제가 장중에 계속 이제 장을 보다 보니까 좀 파악했던 거는 오늘 좀 신기하게 알테오젠 그리고 에임드바이오, 알지노믹스에 이어서 지금 에임드바이오까지 시장이 이렇게 아침에 좀 급락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회복력이 굉장히 빠른 이러한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동안 좀 투자심이 많이 꺾였다고 하지만 최근의 동향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담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알지노믹스도 지금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란 공습 쇼크에도 지금 기관들이 계속 사고 있는 부분은 무언가 좀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코스닥 액티브 ETF가 본격적으로 출격을 하는데 여기에 좀 번외로 지금 기존 코스닥 150 안에서 지금 포진되어 있는 바이오주들이 그동안 눌림이 좀 강하게 나왔다가 상승 추세로 좀 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있겠지만 반도체 소부장 외에도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주, 특히나 항암이라든가 치매 이러한 신약 관련주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이런 좀 주식들을 중심으로 좀 순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알지노믹스를 포함해서 바이오주의 회복력이 굉장히 컸던 오늘 하루 증시였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내기주인 만큼 네. 기관의 매수세가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다가 그 뒤로는 지금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서 보통 이렇게 새내기주는 방향성 잡을 때 특정한 신호나 이런 게 있습니까? 뭐 보호의 수 살펴봐야겠죠. 네, 보호의 수 살펴봤을 때 1월 달에 아마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에 상장을 하고 1개월발 보호 예수 물량이 가장 많았는데 그 물량을 무난하게 소화했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아마 280만 주 가까운 3개월짜리 보호 예수 물량을 좀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있었던 이러한 보호 예수 물량보다 적고요. 그리고 네. 사실상 이번에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면 차후에는 사실상 나올 물량이 거의 없다라고 좀 무방하기 때문에 이제 호재를 타고 조금 물량 소화 단계를 거치면 좀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알지노믹스 내일 시장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매수 의견 드리겠고요. 지금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검증된 실적이 있잖아요. 일라일리랑 RNA 치료제 관련해서 1조 9천억 관련 이런 기술 이전 소식을 얻고 상장을 한 다음에 가치를 얻은 상태에서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 바이오 신약 기업 쪽들은 지금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때 조금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때마침 오늘 내일 글피에 거쳐가지고 지금 이스트 웨스트 바이오 서밋 2026이 지금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참여한 기업들을 보시면 많은 자본가들과 이런 기술력이 접합체된 이러한 모임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로슈랑 존슨앤존스, 머크, 일라일리,
베링거 인계 할 외에 홍콩계 그리고 바이오 투자계 그리고 바이오 임상 서포트계 수많은 이러한 기업들이 역대급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주들이 좀 강하게 시장이 급락하는 데 불구하고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 이전이라든가 협업 관련 분명히 우리 기업 기술이 좋은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영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큰 무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현대 ADN도 굉장히 강하게 날아갔잖아요. 역시나 이스트웨스트 서밋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몇몇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또 알지노미스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AACR 2026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업데이트된 이러한 임상 결과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볼 만한 주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알지노믹스는 검증된 실적이 있고 또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내일 시장 접근 일단 매수로 의견을 주셨고요. 바이오주 전체에 대해서도 지금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조금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그런 섹터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분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주고 계신데 바로 다음 이주호 본부장님의 마지막 주사위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돌려봅니다. 자, 이주호 본부장님의 숫자 4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기서 4칸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원익 IPS에서 삼성전기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을 찍고 뭐 우하향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일본 무라타에서 LCC 가격 인상한다는 소식 때문에 지금 삼성전기도 덩달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삼성전기가 수급이 좀 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 않거든요. 물론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좀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특히나 기관 수급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과연 이제 수급에 대한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AI 산업과 사실 이 MLCC는 빠질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FC, BJ 기판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MLCC 가격 인상하면은 삼성전기 실적도 더 잘 나오게 될 것이고 앞으로 AI 산업이 이제 피크를 찍고 뭐 사실은 후퇴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저는 일단은 지금 다소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수급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좋은 것도 잘 갈 수 있지 않냐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워낙 요즘에 강하게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사실 요즘에 스마트하게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 것들이 다음날 급등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단 어쨌든 지금 기관의 수급들이 좀 안 좋다라는 거는 다소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따라가시기보다 조금은 좀 지켜보시고 대응해도 늦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오늘 20일 이평선에서 좀 밑꼬리 달면서 지지 받아준 모습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지금 분위기 자체가 코스피가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오히려 원익 IPS라던가 이러한 코스닥에 있는 소부장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종목이라는 게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도 없고 또 영원히 내려가는 종목도 없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기 턴어라운드의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앞서 계속해서 기관 수급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급락 나온 다음에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내일은 특히나 수급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바이오도 튼튼했죠. 그다음에 조선 쪽도 괜찮았죠. 그래서 특히나 내일은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액티브 ETF 관련된 이벤트가 있어서 수급이 좀 코스닥 쪽으로 좀 강하게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삼성전기가 내일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탄력적으로 얼마나 세게 나올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기회비용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좀 삼성전기는 내일은 관망하시고 코스닥 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계속 저점을 좀 낮추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인데, 고점에서 낙폭이 큰 다음에 좀 반등이 세게 나오긴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바로 직전 저점을 또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하방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여기서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관망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에 예전부터 팬으로서 조금 궁금한 게 관망 의견을 주시면 이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이걸 어떻게 그냥 보고만 정말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흐름을 보였을 때 그때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뭐 사람마다 투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음봉 떴을 때 매수하자 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렇죠? 아니면은 양봉 떴을 때 나는 산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가지각색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음봉에서 사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반등이 나오고 올라갈 때 따라가는 매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41만 원에서 42만 원 위로 아예 돌아섰을 때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라서 일단 올라올 때까지 조금 지켜보자라는 취지고 나는 괜찮다 현금 많이 있다 하시면은 뭐 분할 매수로 알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 관망의 의견은 내일 강하게 튀어오르기보다도 코스닥의 힘이 좋을 것 같으니 오히려 코스닥 쪽으로 집중해보자라는 취지로 관망 의견 드렸습니다. 일단은 조금 반등의 흐름을 보고 나서 그렇게 관망할 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공대원 대표님의 주사위도 마지막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 주사위. 자, 공대원 대표님의 주사위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위치해 있는데 숫자 5가 나왔습니다. 5칸을 이동해 보도록 할 텐데요. 한화솔루션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한화솔루션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하나솔루션은 오늘 마이너스 4% 정도로 종가를 형성했는데 예. 통상 태양광 대표주로 알려져 있죠. 뭐 2월 달에는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증축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좀 탄력을 받다가 5만 9천 원을 터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최근에는 그래도 한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가 태양광을 국산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유가가 상승하고 있어서 에너지에 대한 자립의 필요성이 좀 각인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한 4거래일 연속 그래도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는 그런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일 시장 바로 당장 조금 접근을 해봐도 좋을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주신 저런 관망 의견으로 좀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관망 의견 드리도록 관망 하겠습니다. 의견. 네.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먼저 본다면요. 지금 현재 최근에 외국인이 한 10거래일 정도 중에서 한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한 7거래일 정도는 순매도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반면에 개인만 지금 10거래일 중에서 7거래일, 8거래일은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기술적으로는 변곡점 부근에서 21선을 좀 지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좀 관망을 좀 하고 이왕이면은 눌릴 때 전저점 부근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기 관망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사위를 돌려보도록 할 텐데 이건희 대표님의 주사위를 저희가 돌려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 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처음이라 긴장을 좀 많이 해서 목이 조금 나간 것 같아서 대표님, 이건희 대표님 마지막 주사위 한번 돌려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성대모사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누구 성대모사죠? 지금 하신 거 너무 한번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굴려 주사위. 좋습니다. 굉장히 저음으로 멋지게 굴려 주사위를 외쳐주셨고요. 숫자 6이 나왔습니다. 6칸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반사이 기대감에 매수한 사람들 이걸 좀 언제 매도해야 하나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의견을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전형적으로 방산주들을 핵심주들을 보시면 다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쟁 이슈 때문에 개인 매수세가 들어왔잖아요. 하나 시스템뿐만 아니라 LIG 넥스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부 다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 전부 다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LG 넥슨 매도했죠. 개인만 들어왔죠. 현대로템도 개인이 받아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개인이 받았고요. 하나 시스템도 개인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네 종목의 특징이 무엇이냐? 넥스트 트레이딩 종가 베팅에 가장 최적화된 매매가 지금 먹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60분 봉상을 보셨을 때 전날에 지금 계속해서 이게 하락을 하잖아요. 다음날 8시가 땡 치자마자 다 지금 갭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현대로템, LG 넥슨 전부 다 보시면 8시가 땡 치자마자 갭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매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인지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역대급 변동성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신 것처럼 대부분 핵심 종목들을 다 보시면 특징주가 워낙 지금 뚜렷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개인 매수세가 이러한 부분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워낙 우리 지금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겪은 아픔도 있지만 우리 방산 기업들의 기술력이 두각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 비전을 믿고 장기 투자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좀 단기 트레이딩 변동성에 대한 이런 수익을 가져갈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테마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 이후에 조정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상승을 했을 때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해 봤을 때는 내일 시장은 조금 관망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관망입니다. 왜냐하면 종가 베팅에 놓쳤을 경우에는 상승할 때 따라갔다가 그 무서운 변동성을 이겨내기에는 다소 좀 많이 좀 살떨리고 그러한 전 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관망이라는 의견을 조금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하나 시스템 쪽에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대주주 매도가 나오면 사실상 찬물을 끼얹는 거잖아요. 테마까지 겹쳤는데. 그런데 지금 아마 회사 쪽에서 정리가 들어갔거든요. 하나 오션 지분을 또 하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한 2조 원 규모의 좀 지분을 매도를 하면서 투자 재원, 전쟁 이후의 투자 재원을 확보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룹 차원에서도 투자를 전면적으로 좀 재편을 들어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쟁 관련 시장 공포는 사실상 대거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 그렇게 빠질 때 우리나라는 또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갔지만 예. 빠질 때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미국과 정반대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열릴 때는 미국 선물이 좀 크게 빠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회복되고 우리가 이렇게 밤에 쉬고 있을 때는 미국 선물이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조금 공포성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테마적으로는 조금 이제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지금 개별 종목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종목들을 보시면 실적도 좋고 업황도 좋고 잘하고 있는데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종목들을 위주로 반등 전략을 펼치시면 더욱더 좀 긍정적인 수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건희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한화시스템 관망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이건희 대표님이 굴려 주섭위 해주셨을 때 남은 두 분이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제 눈에 보여서 제가 틈만 나면 바로 한번 주사위 굴릴 기회를 앞으로도 얼마든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세 분을 통해서 수급을 통해서 분석한 수급 로드맵 분석을 해봤는데요. 내일장 이 부분을 잘 활용하셔서 조금 더 대응을 잘하시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